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기이한 사건을 겪게 되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결혼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러한 성향을 지속했어요. 뭔가를 해야만 답답하지 않았죠.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속 쓸고 닦았는데 그런 삶을 오래도록 지내다가 힘든 점을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 모습과 닮아 그런지 우리 딸도 부지런하게 살고 있답니다. 현재는 친정 엄마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엄마와 함께 있어 좋았지만 이 정도로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든 일의 원인은 남편과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전생 때의 업보였는지 궁금해져요. 만났을까 싶네요.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들 연애할 때는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 모를 뿐이죠. 아무튼 남들처럼 잘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 집안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오픈하게 됐어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해요. 우리 아버지는 퇴직하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고 어머니도 평생 주부로 사셨어요. 그래서 다른 집안과 크게 다를 게 없고 결혼할 때 도움받아도 큰돈을 바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의 결혼 전의 시댁에 대해 그냥 평범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집도 특출나는 게 없고 평범해요. 우리 부모님은 가게를 하시거든요.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토스트와 커피를 이용해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직장으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며 거지 않게 매출이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거의 20년간 한자리에서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단골 손님도 많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셨군요. 하지만 친정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다면서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시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셔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친정의 매출은 다소 나쁘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남편을 도와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군요. 여기에 남편 또한 제가 버리도 성공한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이므로 둘 다 힘을 합쳐 결혼을 준비한다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네요. 남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도움을 받지 않고 준비해보자고 제안했더니 남편도 동의했어요. 학교도 마치고 밥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할 일은 다 끝났다. 결혼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기 같잖아요. 남편도 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감사했다고 하고 처음 만나러 갈 때는 실제로 긴장되었어요. 남편은 무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른들과 쉽게 지낸다고는 하지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떨린다고 했어요. 그 인사를 하기 전에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좋아하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일 같은 것을 사가면 될까요? 아니면 홍삼 하나 사오던가요?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만날 생각을 하니 떨렸어요. 별다른 일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걱정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편안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시댁에 가는 순간 현관문을 들어서기를 꺼려 했어요. 제 앞날이 예감되었던 건지 뭔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부모님과의 첫인상은 좋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가 가져간 간식과 차를 내어주셨는데 집이 밝고 깨끗해서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어요. 두 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손님을 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안심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친정에서는 두 분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매우 흥미롭고 잘 되고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칭찬을 해주었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모습에 인상 깊어하며 어떤 장사를 하시는지 물었어요. 또한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부모님께서는 작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어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기특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사도 잘 되니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겠죠. 성실하고 능력이 좋은 사돈과 연을 맺으니 그건 참 좋구나. 너도 부모님 닮아 성실하다고 들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결혼 준비하는 데는 친정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리 애는 얘가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도와줄 생각이라며 은근히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는데 차를 마시면서도 얹히는 것 같았어요. 돌려 말하는 척하면서 돈 얘기를 대놓고 한이 난감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도움 안 받는 걸로 확정지었고 지출이 많고 물가도 오르니 순수익이 크진 않겠죠. 안 왔기 때문에 제 힘으로 더 많이 보할 생각이에요. 제가 바로 말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듯 모두 내 힘으로 하는 게 좋지. 우리가 보태준다고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했지만 말투가 갑자기 급격하게 냉랭해지자 아무 말 없이 과일만 먹고 있는 남편이 분위기가 가라앉는 걸 눈치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크게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남편도 저한테 한결같이 잘해줘서 결국 결혼하게 됐죠. 하지만 그랬어서 아닐까 하는 위험성을 느꼈어요. 실제로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을 꽤 주셨기에 우리 둘이 결혼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대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돈보다 적은 금액을 다시 도로 돌려드린 이유는 부부가 어렵게 사업을 하며 힘들게 모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큰 소리로 반대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시댁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말도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댁의 도움을 받으면 그 후에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께도 친정에서도 도와주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마 못 받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가능한 대로 시댁에서의 도움 드린 만큼 혼수집 값을 본다고 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괜찮아. 너무 압박하지 마라. 조금 여유 있는 쪽이 나아.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이 보태는 거지. 이게 갚는 거야 라며 훌륭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사돈 당신이 일하시는 데에 한번 가봐야겠다. 제대로 찾아가서 인사드린 적이 없네 라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은 토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될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말씀하셨어요. 당황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것은 결혼 전에 한번 들른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저와 남편이 같이 친정에 갔는데 딱 보니 곧바로 실망한 기색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되어서 좋게 말하려고 레트로지를 지키 언급했었거든요.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외부 리모델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님이 오셨는데 사부인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혹시 지금 드셨을 식사를 죄송스러워 하시며 다 풀어 드셨을 텐데 토스트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커피와 음료도 주문하셔서 드실 것 있으신가요? 모두 제공해 드릴게요 라고 웃었는데 시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운 시어머니는 가게 천장과 벽, 그리고 간단한 주방 시설의 테이블과 의자를 살펴보더니 불편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시어머니는 잠시 후에 갑자기 아메리카노나 주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주변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날 보고 빵을 먹으라고 우습게 대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제가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른 손님을 맞는 도중에도 시어머니를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토스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분개했습니다. 움직이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웠더군요. 일부러 나를 디딘 얘기였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었어요. 푸짐하게 놓고 예쁘게 썰어 담아온 토스트를 채우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는데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아, 더 있으려고 했는데 급한 연락이 와서 개 모임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네. 다음에는 저가 대접할게요. 그럼 여기만. 시어머니는 통보식으로 말을 툭 던지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토스트 안 드셨네. 정모님, 이거 제가 먹을게요 하더니 혼자 앉아서 우적우적 먹더라고요. 그때 뭔가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짜증이 나는지 눈치가 붙더라고요. 해요. 어떤 일에 성난 것인지 경호를 받을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나 고난을 면치 못한 상황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자 시어머니는 너는 친정 가게인데 이 정도면 미리 얘기를 해야 해. 너는 이렇게 허름한 상태로 와야겠어? 결혼을 안 시키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다 번듯한 가게를 준비했겠지만 다 쓰러져가는 노상 가게였나 봐에 내가 잘못하여 손해를 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긍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허름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좋은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잘하시는 가게를 흉보세요. 제가 분명히 토스트 가게를 작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자리에서 오래 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깨끗하게 운영하시고 마냥 좋아서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너무 그렇게 비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의견을 표현해도 시어머니는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못 사는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시키지도 않았겠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 너라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애를 봐주겠다고 일을 안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결혼하는데 한두 푼 조금 못한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건 본전치기도 안 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도 시댁에서 몇천 못 해준 거 아닌데 그만큼 제가 혼수도 빵빵하게 해오고 나머지 집도 제 이름으로 대출 내서 충당하는 중이었거든요. 그걸 시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제 면전에 대고 친정욕을 하고 돈 영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열받아서 더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제가 할 말을 다 했는데 그때 남편이 휴지로 입을 쓱쓱 닦아가며 가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집에 가버렸죠. 저는 신혼여행을 가서 바로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 말을 듣고도 차마 이혼까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애가 준 걸 솔직히 정말 후회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10월드에 서막이 오르는 것이 본격적으로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돈돈거리며 절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있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애를 낳으니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화를 삼키느라 태교를 잘못했는데도 애가 예쁘게 태어났어요. 어쩌면 저를 닮아서 더 예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닥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육가 휴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열심히 제가 일했고 양가 부모님께 경조사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면서 할 일은 모두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쩌면 본래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은 저의 육가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서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만의 일만 챙기고 집에 돈을 제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생활비는 꼴랑 몇십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따로 내는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얼마씩씩 내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써서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너무나 막연하게 돈을 써서 대놓고 말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비 안 보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가장 먼저 노릇 좀 해야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해도 애가 있잖아. 애를 봐서라도 생활이라도 제대로 보태야지. 제가 뭘 해도 남편은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많이 부담한 거 몰라서. 그리고 지금도 가격 다 내고 당신 자동차 보험료까지 내고 있잖아. 차 유지비가 한두 푼이나 큰 차 모니까 나도 부담스럽다고. 그거 말고도 자잘하게 나가는 거 많아. 너만 돈 쓰냐? 나도 자식 때문에 돈 많이 나간다고. 그리고 살림살이는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남편을 괴롭히고 대나 살림살이를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남편을 괴롭히고 대나 살림살이를 긁고 대? 남편이 이상한 소리라니 대화가 안 통해서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요 사실 차 한 대 있어요. 내 남편은 매일 몰고 다녔고 나는 거의 몰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자기는 놀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에게 끌려다니면서 필요할 때에 택시를 불러야 했거든요. 아이를 핑계 삼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큰 차를 샀는데도 불평하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시어머니는 자꾸 용돈을 더 요구했어요. 두 부모 모두에게 돈이란 귀신이라 입만 열면 돈 말고는 못 듣네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도 아버지처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난 내가 할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월급을 덜 받으면 집안을 척척해야지. 자꾸 아버님만 의식하며 생활비나 가게 일을 어쩌고 하면서 바가지를 채우면? 알겠어요. 며느리가 되었을 때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겨야 돼요. 명절 빼고는 용돈을 한 번 제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돈을 벌어들인 걸 잊으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이시고 결혼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셨다는 게 걸 갖고 계시던데요. 제가 해준 일은 다 잊으신 건가 봐요. 애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딱 잘랐지만 어머님은 애를 한 두 푼 드나요? 우리 수입이 월급쟁이 수준이라 살기가 참 어렵고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아버지에게 부탁해보세요. 아버지는 사회적인 모임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 들어주실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로 말하는 것인데 험상궂은 얼굴 표정과 혼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얘가 남편을 힘들게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 진짜 소리 못 내는 게 없구나. 너는 아버지 생각하면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돈이 모자라면 채택무라도 빌려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나에게 미는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아무튼 말 말고 용돈이나 놔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놀라게 되는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용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독한 년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느껴졌지만 그냥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정말 쪼들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타령하고 남편은 연애 때랑은 점점 달라져서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애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졌죠. 애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하는 짓에 질렸거나 누가 보면 시누이하고 할 만한 짓을 골라서 하니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소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갈수록 시름시름 르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친정 아버지는 몇 달간 계속 입원 생활을 하셨고 그동안 친정 엄마 혼자 집을 보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일하거나 병가를 쓰거나 친정 엄마를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애를 돌보고 산다고 해서 바쁘다는 건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가 나를 더 챙겨주었고 병원에도 가끔 동행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친정아버지를 보고 장인이 어서 쾌차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는 길에 사다 드릴게요. 일어나서 제가 마련한 토스트를 해드리겠다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옆에서 과일을 깎아드리며 잘 챙겨드리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아요. 병원은 자주 찾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 고맙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예의상 한 번 찾아가고 가게도 한 번 방문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도 잘해줘서 고마웠고 그래서 친정에 있던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주무시듯 돌아가셨어요. 친정 엄마와 함께 정신없이 장례를 치룬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8천만 원이나 돈을 남겨주셨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모아놓은 것으로 가게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유언도 우리에게 몰래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병원비와 기타 지출들이 모조리 소진될까봐 숨겨뒀던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섭다며 이 돈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었는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곧 집에 가서 통장과 유후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매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 문장은 삭제하였습니다. 유언대 가게를 수리하러 온 때 쓰라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하는 것을 남편이 들었는지 모르게 친정을 찾아갔더라고요. 거기서 뻔뻔스럽게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친정 엄마 말로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정모님 장인 노론이 남긴 유산이 있다고 하던데 요즘 회사 구조 조정도 심해지고 불안정해요. 친구와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도와주시면 일을 많이 해서 장모님 가게를 큰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이 바쁘면서 사정을 하니 친정 엄마도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친정 엄마는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해서 현재 시대의 사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나는 거 몰라. 자네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잘못하면 샌니고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며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장모님, 제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비용의 상가 보증금, 초세, 이런저런 비용 다 따지면 5, 6천은 들 것 같아요. 초반에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투잡 개념으로 사업할 거라 우리 식구 어려워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사업 어쩌고 하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사업할 생각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쓸 돈이 필요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계속 부탁했다고요. 그래서요. 친정엄마는 제게 시댁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 남편의 말만 듣고 그냥 내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아버지가 아프실 때 나름 잘 도와준 것에 고마워하셔서 마음에 들어서 7천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출을 끌면 3천, 5천 정도는 갚을 수 있는데 친정엄마는 대출이 많으면 제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게 불안해서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1,0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입을 싹 닫고 남을 나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친정엄마께서 엄마, 리모델링 언제 하실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말고 제가 대출 좀 내서 1억이나 1억 5천 정도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가 가게도 좋고 일하기도 힘든데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해요. 처리해야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저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다 주고 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친정엄마에게도 길게 논란을 일으키며 화를 내고 남편에게도 당장 따져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친정아버지 돈을 건드리냐? 내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가게 상태도 못 봤냐고. 당장 수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왜 내가 돈을 가져가? 당장 돌려주고 어째서 나한테 말도 없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해? 사업이 뭐냐? 얼어 죽을 사업을 한다고 나서지 마라.
빨리 돈을.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적반하장이에요. 정말 솔직히 처가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정도면 받아야 해? 결혼 자금을 손에 넣어야 하는 것 이외에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가게 사업하여 참여시켜 드리면 되지 어째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미 사업 자금을 모두 썼으니 다시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알겠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나서서 남편에게 계속 돈을 내놓도록 요구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털어놔서 저를 따져봤어요. 너는 남편이 사업을 좀 한다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와야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면 일단은 당신들의 삶이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면 정말. 말해도 좋을까요? 내 남편의 태도와 시어머니의 막말로 인해 내 기분이 상해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말을 중달았어요. 속이 타들어가지만 남편의 돈을 다 쓰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때 확고히 고소하고 싶었지만 남편이라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고발하는 게 나은 걸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가족이고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어쨌든 내 마음은 계속 속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돈을 받아간 이유로 친정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가끔 친정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해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장모님 혼자 계셔서 왜 가봐야 하는 곳이 없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 혼자 가든가 나 사업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내가 처 자신 먹이며 살린다고 투잡 뛰는데 집안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처리해라며 싸가지 없게 얘기하곤 했어요. 사실 무인 카페라 하루에 한두 번 가서 기계나 매장 상태 점검하기 해도 충분했어요. 본인 근처에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생색을 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명절 때도 친정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보고 나 회사 다니면서 사업 병행하니까 힘들어. 친정일은 나한테 일절 얘기하지 마. 가게든 뭐든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라고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였죠.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해드리겠다. 사 풀리면 리모델링하고 가게도 겠다 어쩌고 하더니만 돈.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지 않아요. 느낌 검은 짐승은 가져가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불만 있는 마인드로는 머리를 거두지 않았다. 사업한다고 하니 얼마나 성공할지 궁금해졌어요. 돈 가져와서 놓고 그대로 친정을 완전히 무시하니 그것이 인간인가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어차피 시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붙잡아 오려고 하나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애들이나 보고 잠시 들러와도 되지. 시아버지 혼자 가게 하느라 바쁠 텐데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니 왜 이렇게 친정에 신경을 쓰냐고 도리어 타박당했고 내가 할 말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친정에서 돈을 받아가실 때는 나중에 가도록 하세요.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 더 잘해드리겠다 해드릴 테니까요. 장담했습니다. 되나요? 어머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나설게요. 아버님께 고마운 거 잊지 말라고 전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따졌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건 데여야 할 토스트가 뭔가 극악한 상황에서 다 팔아서 우리 아들 사업 자금에 더 포해주시라고 하셨는데 넌 그런 마음도 안 돌아가냐고. 토스트를 몇 조각이나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될지 그냥 우리 아들에게 투자해서 나중에 대접받으며 세워나가라고 하셨답니다.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될 거라고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 가게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친정에서 힘들게 일하며 유지해온 가게를 남편 사업 자금 때문에 문 닫아야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거기다 남편이 합세해서요. 계속해서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가게를 갖고 계셨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씀이 맞잖아. 장모님의 가게를 그냥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나라서 돈이 얼마나 받겠냐? 보증금은 건들지 않을 거니까
그럼 그걸로 나 사업 자금을 더 보태고 이호 좀 내고 하면 장모님은 매장 하나를 관리하시고 소소하게 용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지. 남편이 이런 걸 한다면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결국 친정의 재산이 모두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인이 분인이 하는 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쌓일 때마다 친정엄마를 걱정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다시 가게에 방문하니 많이 낡아 있었고 화재 위험도 있었으며 움직임이 불안하여 혼자 가게를 꾸미는 것이 힘들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잔소리가 많아서 친정엄마도 힘들어 하셨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많아서 혼자 일처리 하느라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돕기로 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가게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가게에 대한 애착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엄마 혼자 하기 힘들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요. 이제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게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했겠어요? 또 오늘도 손님들의 수를 보세요. 오래 보았다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한 개라도 더 팔려고 하시네요.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좋을까요? 제가 기력이 다해도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자꾸 걱정돼서 이제 엄마도 놀러 다니고 편하게 즐겨야겠죠. 우리 둘이 여행도 가보고 쉬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골병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도 걱정이니까요. 하셔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는 그래도 손주들이 자랄 때까지 버텨야 한다며 나중에 내가 물려받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말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에 놀라는 나는 물려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가게를 물려받는다고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직장 생활도 힘들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세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자는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잖아. 그러니 내가 잘 버티고 있어야 내가 회사에 못 다녀도 할 일이 있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말 거라며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자신이 힘들어도 찾아주신 손님들이 고마웠고 또한 나를 위해 원하던 것에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 그냥 가게를 이어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 없이 주저없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일주일 후에는 바로 퇴사했죠. 어차피 후임자가 하면 되는 일이었고 신입 보충도 빨리 진행되어 일이 원활했어요. 퇴직금은 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받았고 퇴사하기 전에는 대출을 이용하여 가게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할 수도 있었지만 내부를 손질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출을 사용한 것이었죠. 지출은 컸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에 매우 만족했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별표 이 부분은 문맥상 이어질 내용을 추가하시면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별표. 도와서 일하러 퇴직한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 길고도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딱 찍어주셨어요. 그날은 그래도 토스트 가게를 재정비하며 앞에서 간단하게 매대를 설치하고 토스트를 팔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하느라 바빴고 힘들었는데 잠시 쉬는 동안 시어머니가 찾아왔으니 짜증이 났어요. 오시기 전에 하루 예정대로 가는 중이니 도착하면 문을 열어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누워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며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울리더니 그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제게 할 말을 다 내뱉으셨어요. 듣자니 너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 일을 도와준다며 돈 못 벌면서 골라서 하는구나.
그 코딱지만한 구멍가게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 얌전히 회사나 다니지. 무슨 짓이야. 아무튼 너 목돈 생겼겠지? 대직원 받은 거 생활비는 통장에 넣어놨지. 그거 일단 나한테 다 보내놔. 내가 여태 나한테 용돈 한 번 줬냐? 옷 한 벌이라도 사줬냐? 내가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겠어. 너희 필요할 때 도와주고 우리 급할 때도 좀 쓰게.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혼자 방방거사 놓는데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꼴이 은행 가서 맡겨놓은 적금 타러 온 사람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 퇴직금이 이미 다 써버리고 빚까지 생겼는데 난 푼도 없어요. 대출 냈는데 보실래요? 가게 도우면서 리모델링. 내부 불길이 사라지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어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친부의 유산만 받았더라면 대출은 안 왔을 텐데라고 하면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보고 경악했고 너 미쳤어? 근본 없이 대출까지 해서 수리를 해. 그렇게 일한다는 곳에서 일한다고? 내가 제정신이냐? 경제 개념이 없어도 좀 이렇게 하는 건 너 같은 사람이 살리살이 하는다니 내가 기가 찬다. 당장 알아도 대출금으로라도 내놔. 어디서 돈을 그렇게 갖다 쓰느냐 며 소리쳤어요. 소리 질러야 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데 매번 저렇게 화를 내니 참기가 힘들었어요. 약을 먹듯이 실실 힘겹게 지냈습니다.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리모델링 업체에 돈을 다 주었는데 대출을 받을 필요 없어요. 저번에 우리도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쓰고 나서 못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번 상황도 똑같죠. 또 제가 제 돈으로 처리할 테니까 왜 그렇게 나가세요? 어머님이 보태주신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표정을 더 흉흉하게 하려 했지만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돈은 그대로 놓아둘 거예요. 뭐 해도 좋지만 그 돈을 확실하게 갖다 줄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할 거고 당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돈의 눈으로 멀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혼해야 할까요? 앞으로 두 모자 사이를 좋게 지내보세요. 내일은 바로 소장이 날아갈 거니 소리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무슨 핑계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은 방에서 게임하다가 나와서 이혼을 얘기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둘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이 어머니를 닮았는데 이래서 피는 참 담나. 봐요. 제 딸이 남편보다 더 닮아 있어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엄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시한 것도 있었지라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완전히 다르다던데 친정에 옮겨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고 내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맞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잘 받고 있니 너처럼 능력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없어. 우리 가족은 엄마, 아이, 그리고 나 3명이 편히 살고 있어. 소장이 날아가면 법원에 나타나라고 약속이 있어. 우리 둘은 계속 떠들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전 한 번도 눈짓이 없었어. 오히려 팝콘을 먹으며 두 사람의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감상하고 싶을 정도야. 제가 참 많이 달아있는 것 같았고 고요한 것도 마찬가지였어. 시어머니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참았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서야 우리가 너의 힘든 일을 갚아야 하는 거야? 어디까지도 이혼을 떠올리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화가 나서 레이서를 죽음으로 보냈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참을성 있게 자신이 잘 이야기한다고 한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보내고 난 뒤에 나는 남편에게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내가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서 가장 역할을 해주면 된다. 애도 있는데 이혼. 그게 말이 되냐. 솔직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도 시원찮게 판국에 너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주장하니? 너는 그럴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난 내랑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사업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금방 나갈 것이라며 알아두세요.
난 너랑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혼하자고. 내가 거부하더라도 나는 소송을 걸겠습니다. 너 바보냐? 내일부터 친정에 갈 테니까. 너 혼자 먹고 자고 알아서 해. 다시는 리딸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했다. 미련 없이 짐을 싸들고 친정에 갔어요. 그렇게 하여 저는 다음 날에 이혼을 바로 진행했어요. 솔직히 친정에 있는 엄마가 가게를 수리하면서 이혼까지 하려니 어려웠어요. 그래도 변호사가 알아서 중간 역할을 착착해줘서 수월하게 진행됐죠. 조정기간도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그쪽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서 시간이 지체됐었죠. 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제가 겪은 것을 토로하며 합의는 없다는 소송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승수해서 다행이었어요. 애도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해서 제가 양육권도 가져오고 매달 양육비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 사업이 이혼할 때부터 많이 부진했었는지 이혼하여 얼마 후 파산해 버린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남편이 저희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요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혼한 뒤에 드러났어요. 이혼 전에 드러났다면 저에게도 타격이 더 많았을 텐데 이혼 이후에 드러나서 그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이란 것은 수행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 봐요. 시어머니가 처음 노린 것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보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남편에게 빚을 갚아야 할까봐 걱정되어 제 돈으로 처리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든 제 돈만큼 지키게 되었고 친정엄마의 돈 역시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전부 회수했기 때문에요.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되어서 나날이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을 금방 처리했고 순이익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낸 대출의 부담이 없어져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어서 기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의 불행을 즐기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이제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친정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 거예요. 겪은 일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